안녕하세요. 예, 그 뮤지컬 및 연기 실습 우리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이제 코로나가 많이 우리나라는 이제 좀 잠잠해져서 이 계획으로는 이제 실기 수업을 유지로 하는 과목은 그 5월 초에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몇 주 뭐 한 주, 두 주 정도 동영상 강의를 더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 강의를 이제 끝나면 여러분께 이론 수업을 충분히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제 우리가 연기 실습이라는 내용에 함께 하면서 이제 발성 훈련이라 이런 것들은 이제 음성 훈련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이 있는데, 아무튼 발성 오늘의 그 모습은 이제 모음의 발성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를 할 건데, 아무튼 음성 훈련의 발성도 많이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주 정도 됩니다. 7주, 8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조를 또 잘 편성을 해서 이렇게 조를 짜서 우리가 이제 그 한 3조 정도 1, 2, 3조로 나누어서 한 조당 한 5명 정도 이렇게 해서 뮤지컬 장면 연기로 기말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는데요. 우리가 뭐 이 3주, 4주 뭐 이렇게 있고 1주, 2주는 또 우리가 휴 보강 수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휴 보강의 스케줄을 다 짰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보강 시간을 또 맞춰서 실습을 더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말은 7월 18일까지 수업이 있는데 그 주에 아마 기말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첫째 주나 요때 그리고 6월 마지막 주 이렇게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보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6째 주 6주차의 동영상 강의는 오늘은 이제 그 소리와 신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와 신체 하면은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모음의 발성, 소리의 유치, 아이에이오 모음을 내는데 소리를 어디다 내야 되느냐, 그 신체적인 여러 가지 밸런스를 한번 느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브라토라고 하죠. 비브라토는 이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트레몰로라고 해요. 트레몰로, 그리고 흔들리는 소리, 뭐 트레몰로와 흔들리는 소리 뭐 거의 그 같은 얘기인데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발성 유치, 이런 거, 그리고 발성 유치를 찾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약간 실기의 모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뮤지컬 연기 실습이지만 연기도 하고 또 연기할 때 노래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성적인 얘기를 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뮤지컬이라고 하면 노래, 연기, 무용 이렇게 뭐 합쳐서 이렇게 하는데 뮤지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 아셔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잘하고 있는 모방 소리라는 얘기를 좀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소리와 신체에서 가장 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또 이제 그 이 성대를 떨림으로 여러 가지 모음을 내죠. 모음은 뭐 아, 예, 이, 오, 우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제일 어려운 모음이라고 하면 이 모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음의 모습을 함께 하죠. 그래서 이 모음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오 모음, 그 다음에 오 모음은 또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아 모음은 어떻게 연습을 하는 건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 모음과 우 모음은 조금 이제 그 다음에 오, 이 요게 잘 되면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이 모음이죠. 모음 발성에서 이 모음은 모두들 얘기를 하죠. 이 모음은 비강에서 나지 않느냐. 그런데
비강에서 나는 소리가 있고 또 이제 다른 부분에서 나는 소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음 연습할 때는 항상 열린 이를 연습합니다. 그래서 열린 이. 닫힌 이 이거 말고 이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 이제 열린 이를 내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제 또 검지를 사용하죠. 보통 사람들은 그 연필이라든가 코르크 마개, 그 와인 병에 많이 꽂혀 있는 마개로 사용하는 코르크 마개가 있고요. 그걸 물고 연습하는 거 있는데 제일 우리가 구하기 어려우니까 또 다른 이물질을 또 하게다 보면 또 입에 침이 고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연습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손을 잘 씻어야 되겠죠? 이 검지를 이용해서 치아와 치아 사이, 윗치아, 아래치아 사이에 손가락을 살짝 뭅니다. 물면서 이렇게 내주시면은 자연스러운 이 모양이 되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그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전두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상악동, 비강. 조금 이따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에 그 포인트를 두고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나야 줘야지 옳은 좋은 소리가 이 모음의 소리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그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체를 구부려서 이마에 피가 쏠리는 부분에 바로 그 이 모음, 그다음에 허밍 모음, 이런 허밍의 소리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거를 이 모음의 대입을 시키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모음은 이렇게 3도음을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도음 이런 식으로 5도 음정을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게 피치가 이 모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피치가 자꾸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빨랫줄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랫줄에 빨래가 널려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밑으로 툭 떨어지면 또 올라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빨랫줄에 될 수 있으면 안 떨어지기 위해서 끝까지 이 피치를 가져야지 음정에 플랫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죠. 음정에서 플랫이 된다면은 듣기 거북한 소리죠. 완전한 소리도 아니고 많은 관객들이나 청중이 듣기 항상 불안해야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마음을 심금을 울릴 수 없는 모음의 모습이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오모음입니다. 오모음인데요. 그 이모음 다음에 오모음이 좀 어렵죠. 그래서 오모음은 입 모양이 위아래로 되면서 동그랗게 하면 되겠죠. 뭐 오빠는 강남스타일 할 때 오빠 할 때 이렇게 소리를 내주셔야죠. 그래서 이 소리를 낼 때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아랫잇몸에다가 혀를 살짝 대고 이렇게 되죠. 이것도 이제 3도 음정을 해 도레미레도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 모음에서 5도 도레미파솔파미레도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음과 오 모음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피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 모음은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을 물면은 여기 비강이 울리면서 미간과 전두엽 이 사이에 소리가 아주 잘 나죠. 그런데 오모음을 할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모음뿐만 아니라 오모음도 역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스타카토 연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실용음악에서 얘기하면은 세스릭스가 이제 그 발성법에 이 체스트를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체스트를 쓸 때 그분도 역시 스타카토 연습으로 먼저 많이 시작하길 원합니다. 스타카토는 호흡의 안정을 시켜주면서 그 호흡 근육을 쓰게끔 하죠. 그래서 피치를 정확하게 제자리에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의 근육의 훈련을 위해서 이럴 때 호흡 허리 부분에 그죠? 이 부분에 호흡을 저장하라고 그 호흡을 이용해서 단전의 배호흡 그 호흡의 근육들을 이용해서 탄력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소리가 피치가 떨어지지 않고 그 제자리에 붙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그 스타카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레가토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레가토를 잘 하기 위해서 스타카토를 연습하는 거예요. 일단 피치 연습, 피치를 제자리에 갖다 붙이는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몸 할 때도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아모음입니다. 아모음이 쉬운 모음 아닌가 이렇게 부르는데 아모음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던 소리이기 때문에 아모음은 그냥 하다 보니까 피치가 항상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정의 피치, 음정을 정확하게 재음해낼 수 있는 그걸 위해서는 아모음도 역시 스타카토로 해야 되는데 입 모양이 좀 크게 해주셔야 되죠. 자, 입 모양을 크게 했을 때 항상 혀는 그 제자리에다 갖다 놔야죠. 어디? 아랫입몸 그 자리에다가 혀를 쫙 이렇게 다 붙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같은 포인트에 정확하게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치로 그래서 여러분들 입 모양이 어느 정도로 떨어져야 되냐면 여기에 턱 관절이 있습니다. 턱 관절에 귀 바로 앞에 보시면 여기 그죠? 여기 귀가 구멍이 있는데 그 앞에 여기 관절이 있습니다. 이 관절을 이렇게 하면 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 떨어진 상태에서 릴렉스가 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아랫잇몸에 혀를 딱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랫잇몸에 딱 소리를 붙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붙여주면은 그 아모음의 피치가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고 이 혀가 저 안으로 들어가서 애를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모음의 훈련은 열린 모음의 훈련으로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린 모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혀를 잘 앞으로 잘 붙여줘야죠.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혀가 굉장히 모음을 내는데 거치장스럽죠. 물론 혀는 자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꼭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영국 속담에 뜨거운 감자라 이런 얘기를 혀를 두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혀는 항상 아랫입몸 혀 끝을 그래서 혀뿌리가 목을 닿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애모음이죠. 애모음도 열린 해야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속에 닫힌 애로 하면 안 되고 우 역시 우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음을 피치를 전부 다 같은 포인트에다 내줘야 돼요. 이, 여기서 같은 포인트에다가 내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오늘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인후염이 살짝 와서 성대가 살짝 부어 있어서 약간 가라앉은 소리가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총명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아이오우를 잘 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좋은 게 무엇이냐. 이 아이오우가 잘 되시면 이 소리들이 모두 다 모음 위주로 노래를 부르면 레가토가 아주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가토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되는데 아름답게 부드럽게 이어졌어요. 그런데 부드럽게만 이어지면 안 됩니다. 소리에 아주 청아하고 색깔이 입혀줘야죠. 색깔. 그리고 색깔이 없는 소리를 화이트 보이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떨림을 보통 얘기를 비브라토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영어는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 여러 가지 관악기라든가 이런 트럼펫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이태리 말로 비브라토라고 얘기합니다. 비브라토는 바로 떨림을 얘기하는 건데 이 떨림이 레가토된 아름다운 그 호흡으로 만들어졌던 호흡이 그 안에다 서정적인 소리라든가 음계를 또 정확하게 해주고 이렇죠. 그래서 이 비브라토는 규칙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이 조금 상해서 그래서 그 안에 수많은 떨림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서 규칙적으로 떨림이 돼줘야지 그
음계 유치가 정확해진다는 것이죠. 마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스타카토로 호흡을 치면서 pitch를 정확하게 하듯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비브라토가 잘 될 때는요, 이제 그 소리에 피로감이 없다는 것이죠. 피로감. 그래서 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들리면서 소리가 음계가 정확하고 그래서 또 목소리에 피로감이 덜한 것이 바로 비브라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브라토를 열심히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비브라토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가시면 이제 성가대 하시는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성가를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권사님 발성이라고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주를 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울 때를 울리는 거죠. 비브라토는 자연스러운 호흡으로만 그 성대의 떨림으로만 일어나야 되는 소리가 그런 파장에 의해서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파장이 바로 이 비브라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아니다 보면 비브라토를 일부러 내다 보면 이것이. 근데 많은 또 학생들이 이 비브라토는 언제 일어나요? 그러는데 힘이 빠졌구나. 그렇죠. 성대의 자유함, 릴렉스가 일어날 때 비브라토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소리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비브라토가 잘 되는 사람한테 아마 통용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반면에 트레몰로라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규칙적입니다. 규칙적이 아닌. 그래서 이런 비브라토 일어나는데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고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소리가 그렇죠. 그럼 음정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흔들리는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트레몰로가 돼서는 안 돼요. 음정이 피치가 정확하지 않고 목에 피로가 자꾸 옵니다. 왜냐하면 힘을 주게 되니까. 규칙적인 소리를 내려고 자꾸 힘을 주게 되니까 이런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역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흔들리는 소리 역시 이 호흡의 안정이 안 되고 규칙적인 비브라토가 일어나지 않고 음정이 정확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트레몰로의 모습이죠. 자, 근데 트레몰로는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도 동영상을 찍거나 여러분들도 이제 과제로 저에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낼 때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떨립니다. 떨리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 이 트레몰로가 당연히 흔들리는 소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악적인 소리를 많이 연습을 하고 뮤지컬적인 소리, 실용음악적인 소리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연습이 중요합니다. 매일 연습을 하시는 분하고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당일치기하고 이거는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트레몰로는 긴장을 하고 준비되지 않은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일 연습을 해줘야지 올바른 모음의 비브라토 소리를 낼 수 있죠. 이 몸이 정확한 발음을 내기 위해서도 역시 비브라토가 잘 일어나고 발성, 모음 훈련이 열심히 매일 15분씩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모음을 낼 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마에 피가 쏠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역시 이마에 피가 쏠리기 전에 소리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대에서 후두가 충분히 비브라토를 일으키고 공명이 됐는데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에 바로 모음의 포인트는 경국의 포인트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경국에만 내야 됩니까? 역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연국의 소리도 내도 됩니다. 역시 근데 그 어디 쪽에 포인트를 더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경국의 소리에 포인트를 정확하게 해주셨을 때 되는 건데 입안의 구강의 3분의 2가 딱딱한 부분이 바로 경국이죠. 연국에도 있습니다. 그럼 소리가 올라왔을 때 연국에 걸치지 않느냐? 연국에 걸치죠. 그렇지만 연국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거기에서 소리를 돌리게 되면 성악적인 소리. 그리고 앞으로 그냥 바로 경국에로 나왔을 때는 바로 이 뮤지컬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실용음악 발성에 사용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국의 포인트를 통해서 비강, 그 다음에 상악동이 울리고 전두엽이 울려서 소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준비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음에 있어서는 경국의 포인트로 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뮤지컬 및 연기 실습이니까 그런 쪽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혀의 유치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혀의 유치가 아랫잇몸에서 항상 모음 낼 때는 붙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래턱이 어찌죠? 여기 턱관절이 툭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턱 떨어진 상태에서 이걸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정확한 모음의 유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턱은 턱관절이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모음에 낼 때는 반드시 호흡의 긴장 상태를 잘 유지해달라는 것이죠. 어디? 복식 호흡이죠. 그래서 그 공기압에 의해서 소리 비브라토를 잘 조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발성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죠? 좋은 소리를 갖기 위해서. 자, 근데 그 좋은 소리를 갖게 내는데 이런 문제점, 의문이 있어요. 각 파트라, 각 타입. 그러니까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그 다음에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알토도 있죠. 그러니까 소프라노, 알토, 메조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뭐 이런 거. 바리톤. 요 사람들의 소리 내는 게 각자 소리가 빛깔이 다르죠. 이 타입, 목소리 타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줬던 이유가 제가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목소리가 바리톤이다, 어떤 분이 테너다, 베이스다 이렇게 하고 아름다운 또 여자분들도 여러분들은 또 아름다운 소리 소프라노, 그 다음에 또 남자와 같은 거의 그 목소리 빛깔이 나는 메조 소프라노, 그리고 이제 합창단에서 사용하는 고음이 나지 않고 소프라노의 좀 음역대, 낮은 음역대를 잘 하시는 분들 알토라고 얘기하죠. 이 모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테너가 있죠. 제가 선생님이 테너입니다. 목소리가 아무래도 조금 가늘고 높은 고음을 잘 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와 같은 목소리의 소유자는 바리톤입니다. 바리톤. 그 다음에 이제 바리톤 다음에 그 음보다 더 낮은 음을 내는 소리의 베이스 음정이 있죠. 우리 이제 성구와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할 때 공부할 때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요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타입을 내신 분들이 바로 여기 전두엽 같은 포인트에 소리를 내달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준비가 돼야지만이 소리를 내는데 같은 피치를 유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프라노하고 테너하고 아니면 이제 테너하고 바리톤하고 그 소리를 낼 때 이게 이중창의 소리를 낼 때 피치가 다르면 3도, 1도, 3도, 5도 이렇게 화음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피치가 어느 쪽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포인트에 내야지만 피치가 같아야 되면서 앙상블이라든가 합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창도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리를 내는 법을 우리가 연습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포인트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포인트를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준비를 해야 되죠. 이제 발성의 유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발성의 중심점을 발성의 유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명 공동이 있죠. 어디에 올려야 되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마는 전두통, 그 다음에 여기는 광대뼈는 상악도, 그 다음에 이 코뼈 부비강, 비강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어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성 유치를 찾는데 제가 상체를 구부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부리는 포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그림이 한 장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 앞니마에 올려주는 것이죠. 앞니마에 눈두덩 속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앞니마를 올려달라는 거. 전두통입니다. 그 다음에 코뼈, 요거 부비강, 비강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광대뼈, 여기 요런 거. 그래서 경구개와 비강과 광대뼈를 올려주고
전두엽으로 소리가 나가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들이 울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명공통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마 부분에 피가 쏠려야 된다고 하는데 상체를 구부리는 거죠. 상체를 구부려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허리 요근의 호흡법할 때 얘기했죠. 요근의 호흡을 저장하는 법을 금방 느낄 수 있는 거죠. 손을 대고 상체를 구부리게 되면 그래서 요거를 호흡이 잘 저장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체를 구부렸을 때 피가 쏠립니다. 그렇죠? 피가 쏠렸을 때는 완전히 상체의 그 근육들을 릴렉스 시켜야 되는 거죠. 릴렉스 시키고 그 마치 몸이 N자 모양처럼 만들어줘야 되죠. 만들어져서 피가 쏠리죠. 그 다음에 이마도 완전히 흔들고 그 다음에 머리도 흔들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팔과 상체를 완전히 릴렉스 시키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이마에 피가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다 쏠림 현상이 아니라 허밍이나 아니면 모음 소리를 내면서 상체를 조금씩 일어납니다. 꼬리뼈가 하나씩 펴지듯이. 그래서 상체까지 올라온 뒤에 마지막으로 하면서 유지를 계속 하시는 거죠. 자, 유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상체를 들을 때 호흡에 지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호흡에 지탱이 없으면 상체를 들 때 이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 훈련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뮤지컬 연기 실습이니까 그것들을 준비해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체를 높이 들면서 이 빨랫줄에 빨래가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잡고 올라와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소리를 연습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노래를 빨리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모방이라는 걸 따라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노래 곡들을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그 핸드폰을 이용해서 아니면 음원들을 CD 음원들을 듣고 그것을 목소리 가수를 그대로 따라하고 음정을 따라하고 노래 스타일을 따라하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발성 연습이나 이런 거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발성 연습하는 건 자기 목소리를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방할 소리를 원치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음원을 듣고 똑같은 노래를 듣고 그걸 분석하시고 우리가 발성 연습으로 준비됐던 이것들을 소리로 자기 목소리로 소리를 내줘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모방은 창조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런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목소리를 쉬기 위해서 허밍 연습을 하고 발성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리 내는데 신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모음의 발성, 그 다음에 트레몰로 여러 가지 발성 유치에 대해서 연구해봤습니다. 공부해봤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보시고 집에서 하루에 15분씩만 연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날 걸 약속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